자, 준영아, 이걸 뭐라고 해요? G요? G, 베이베, 베이베. 나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준영아? 어? 또 하라고요? 내가 몸치라서 좀 힘들어요. 자, 퀴형, 얘 뭐죠? 깁스에너지, 깁스에너지. 자, 깁스에너지의 정의. 바로 뭐냐면은 엔탈피 빼기 온도 빼기 엔트로피. 이거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자, 그럼 이 수식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 녀석의 변화량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합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변화량은 각각의 변화량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나요? 됐죠, 됐죠?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조건을 하나를 걸어볼 거냐면 등 앞 조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델타 H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Q 시스템이 되는 거죠. 시원아 맞아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엔탈피의 뜻이 엔탈피 변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이라고 했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조건 하나를 더 걸겠습니다. 바로 등온. 그러면 제 표현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Q 시스템 빼기 T 델타 S 시스템.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온도가 일정하다면 변화량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맞죠, 맞죠? 그래서 등온, 등압 조건을 걸면 깁스 에너지 변화를 요렇게럼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T로 한번 묶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델타 S 시서템 더 빼기 T분의 Q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이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바꾼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준영거스? 이때 무슨 원리가 적용된 겁니까? 얘를 이렇게 치환한 건? 에너지 뭐? 에너지 보존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열량 변화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Q 시스템을 플러스 Q 서라운딩으로 바꾼 거야. 알겠죠? 그랬더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서라운딩 엔트로피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눠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로 바꾼 겁니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이거 전체를 규영아 뭐라고 해요?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해요?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죠? 그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만큼을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깁스 에너지의 아래 첨자 PT의 뜻은 등압, 등온,
이라는 표현을 아래첨자로 바꾸어 쓴 거예요. 그래서 등압 등온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언제 썼죠?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반응의 자발성에서 표현했었잖아요. 그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을 할 때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아니라 깁스 에너지 변화로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발성 판단 자, 첫 번째 1 자발적 인 경우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뭐라고 했었죠? 준영아, 자발적인 경우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뭐라고 했었죠? 양수라고 했었죠? 그럼 이 경우 깁스 에너지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음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이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뭐인 걸 뜻하는 거예요? 시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뭐인 거예요? 음수인 거죠? 그러면 깁스 에너지로 표현하면 뭐예요? 양수. 그 다음 세 번째, 평형이다. 라고 한다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도 깁스 에너지 변화도 0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 알죠? 뭐 이 정도는 뭐 학교 내신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바로 요 어떤 수리적 과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거 됐어요? 됐죠? 됐죠? 그 다음 6.3만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금방 끝납니다. 왜, 도원, 왜, 뭐, 많이 급해요? 그래요? 요거만 지우고. 자. 자, 요걸 해야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쑥쑥쑥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 깁스 에너지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처럼 등온, 등압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요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델타 S라고 했던 게 등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열량 변화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깁스 에너지 정의에서 등온 등압을 걸어야 델타 G를 델타 H 빼기 T 델타 S 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자발적 변화에 대해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보시다시피 양수, 음수 뭐로 표현돼야 돼요? 음수인 거죠? 그럼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T 델타 S가 델타 H보다 크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발적이다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만 알겠죠? 그렇다면 큐영아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우자.
이 각 경우에 따라 (1) 자,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엔탈피 변화가 양수, 발열 흡열 뭐예요? 흡열이죠. 자, 그리고 깁스 에너지가 0보다 크다. 무질소도 증가 감소 뭐예요? 무질소도 증가죠. 그러면 요럴 경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교영아 맞아요? 자, 어디서 온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니까 밑으로 나눠서 부등호를 이제 온도에 대해서만 표기를 한 거죠. 이때 얘도 양수값이고 얘도 양수값이니까 양수를 양수로 나눈 것이니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양수 값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것보다 온도 조건이 더 크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걸 만족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발적이다. 그러면 제시된 어떤 양의 값보다 더 큰 온도 조건에서 해당 변화가 자발적이라는 거니까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주어진 변화는 그것이 화학 변화건 물리 변화건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정 오케이? 두 번째, 요렇게. 자, 그럼 이건 흡열에 무질서도 감소네요. 그럼 얘는 이 부등호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엔탈피 변화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죠.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엔탈피는 양수라고 했고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수를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건 어떤 뭐겠습니까? 음수 값이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원,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언제나 불가능이라는 얘기겠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절대 온도죠. 근데 절대 온도가 음수보다 작다. 절대 온도는 몇 도부터 시작해요? 0켈빈부터 정의되는 게 절대 온도잖아요. 근데 절대 온도인데 0도보다 작다. 0켈빈보다 작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이니까 이 변화는 무조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이제 얘 부호를 바꾸어 봅시다. 요렇게. 하나만 바꿔볼까요?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는 무질서도 증가인데
요거는 엔탈피 변화가 음수니까 발열이죠. 그럼 이건 요 부등호가 어떻게 풀릴 거냐?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니까 얘를 나누어 주면 그냥 요렇게 표기가 되겠죠. 엔탈피 부호가 마이너스고 엔트로피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었으니까 이 또한 어떤 음수 값이겠죠. 그러면 온도가 켈빈 온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어떤 음수값보다 크다.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언제나 뭐 하다는 얘기겠어요? 자발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4 도나 이거 하고 싶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수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발열인데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경우인 거죠. 자, 이 경우도 온도에 대한 부등호를 한번 풀어봅시다. 엔트로피가 음수이기 때문에 나누면 부등호가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엔탈피도 부호가 마이너스, 엔트로피도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누었으니까 이건 어떤 양수 값이에요. 그 어떤 양수 값보다 작은 절대 온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제시된 온도보다 작은 온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언급하고 싶은 주어진 변화가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변화 내용은 사실은 웬만한 학교 학교 내신에서 엄청 나오거든요.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간 건 이거 관련해서 아주 기가 막힌 그 기출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기출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보상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分析，可都是。